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신규식입니다. 옛분들이 남긴 수많은 말씀 가운데 교육은 100년쯤은 앞을 내다봐야 한다는 말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교훈은 그리 많지 않을 텐데요. 오늘 토론은 충북교육의 100년을 고민하는 두 분 모시고 교육 철학과 정책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오늘 토론회는 앞으로 60분 동안 네이버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후보입니다. 네, 먼저 김병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병우입니다. 그리고 윤건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그러면 두 분 후보의 시작 인사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전 조율에 의해서 김병우 후보님부터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충청북도 교육감 후보 김병우입니다. 지금 우리 충북교육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입 진학 실적은 물론 미래 핵심 역량과 학교 만족도 그리고 체육, 과학,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성과 지표들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이 교육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낸 것들이어서 더욱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책을 보태고 조금 더 지원하면 공교육의 세계적 모범이 되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김병우는 미래를 열어가는 행복교육, 세계로 나아가는 충북교육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선택을 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후보 김병우를 기억해 주십시오. 김병우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건영 후보님께도 1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충북교육감 후보 따뜻한 사람 윤건영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균형을 잃은 충북교육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는 내 고향 충북도민의 염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윤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의 기초학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교육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고 어려운 상식에 어긋난 편법을 바로잡겠습니다.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성실히 교단을 지킨 선생님들이 신나게 근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튼튼한 공교육을 만들겠습니다. 6월 1일 저 윤건영이 내 고향 충북에서 지속가능한 맞춤형 타결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윤건영 세 글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간단한 공통질문을 드리고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새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서 입시 전담기구 설치와 고교 학점제 추진 등에 대한 후보님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우 후보님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대체로 저희 충북교육청이 지향해오던 방향과 맞고 우리 충북 학생들에게 유리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입시비리 전담부서 설치는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로 환영을 하고요. 자기소개서 대리 작성이라든지 과장 오염된 스펙 같은 것이 우리 충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는 할수록 하는 만큼 학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서둘러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이라든지 교사의 문제라든지 또 교수진 확보 같은 차차로 보완의 갈점도 있지만 모두가 안심하실 수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정시 확대 같은 것도 처음에는 예정을 했다가 않기로 해서 다행이고요. 우리 충북의 수시위수 진학 지도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윤건영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예. 신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입제도 개편 방향으로 입시비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입시비리 전담팀도 좋지만 입시비리가 생기지 않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책임지기 위해서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먼저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 비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과 연계한 전문적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전에 입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하는 좋은 과목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저는 타 시도의 교육 학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충북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자체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더욱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인데요. 각각 10분씩 드리겠습니다. 규칙은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발언 도중에, 토론 도중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나친 비방이나 일방적인 토론, 그리고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한 논쟁은 부득이 제재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김병우 후보님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윤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예. 법에도 없는 예선전을 치르면서 모 예비 후보님과 탁월성 교육 용어를 누가 먼저 썼냐 이렇게 논쟁을 벌이셨죠. 오늘도 이제 탁월성 교육 말씀하시던데 그 개념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보통 단어는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모든 국가에 관련 전문가들이 그 보통적으로 쓰이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저는 탁월성과 수월성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월성이라는 개념보다는 탁월성이라는 개념이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생각이 들고 수월성이라는 개념은 너무 이렇게 좀 엘리트와 또 다른 어떤 개념의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맞춤형 탁월성 교육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해서 사용했는데 네, 그것을 그러니까 서로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좀 그 질문 자체가 좀 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쓰는 수월성 개념, 수월성 교육하고 개념이 같은 건가요? 같은 겁니까? 사전에 제가 찾아서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비슷한 점은 많지만 탁월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거 사실은 좀 철학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레떼라는 말 가지고 하는 건데요. 수월성, 탁월성 다 철학은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학 개념에서는 탁월하다는 걸 사전에 찾아보니까 교육학 사전에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수월성이라는 단어보다는 탁월성이라는 개념이 이 시대에 공교육에서 꼭 써야 될 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말을 주로 쓰고 이제 그 원어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Excellence Through Education 그것을 이제 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탁월성 교육이란 말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말을 그렇게 탁월성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굳이 수월성 교육이란 말 대신 탁월성 교육을 쓰는 이유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이 수월성 교육도 미국에서 애초에 그 엘리트 교육의 개념으로 쓰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상위권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 타고난 탤런트를 활짝 피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 수월성 교육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영재교육과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탁월성 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교육학 강의 시간도 아니고 철학 강의 시간도 아닌데 정책 토론에서 개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수준 높은 강의인 것 같은데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영재에서 말하는 수월성, 탁월성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제가 봐서는 그 사전에 더러도 이 문제를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 인터넷 사전도 찾아봤고
또 실제 예. 교육학생 찾아봤는데 아니, 어떻게 분명히 그 차이를 문제에서 차이에서는 탁월성이라는 말, 수월성이라는 말이 뭐 영재 교육에서 쓰이는 그 수월성 개념도 비슷한 그 의미는 뭐 차이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교육학자들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향성을 가지고 얘기할 땐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예. 알고 있기로는 예. 영재 교육은 수월성 교육의 범주에 들은 그 특수 재능아일 경우에 영재 교육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영재 교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 과학, 예술 그리고 이제 우리가 AI 영재고를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때 정보 영재까지도 그 영재 교육 법안에 있는 특수 재능아에 넣어야 된다 해서 저는 영재 교육을 수월성 교육의 한 분야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건 다 이제 우리 교육계에서 상식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구분하는 용어여서 여쭙는 것입니다. 엘리트 교육과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 탁월성 교육과는 또 어떤 관계 있습니까? 지금 뭐 엘리트 교육과 지금 이미 제가 그 설명을 했는데요. 수월성이라는 말에 들어갈 때 사전적인 사전에는 그 엘리트적인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탁월성이라는 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지금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을 수립하는 지도자가 특정한 개념에 빠져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요. 터널식 사고에 빠지게 됩니다. 학문적인 논쟁의 개념은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정한 책에 나와 있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그걸 현장에 적용시켜서 생각하면 현장의 정책이 분야가 경직될 수 있습니다. 유연해지지 않습니다. 네. 수월성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탁월성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후보님. 영재에 대한 개념도요. 예, 말씀하시죠. 후보님께서는 학문을 하신 분 아닙니까? 예. 정말로 우리 교육학에서도 용어 하나도 아주 적확한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고 특히 이 수월성 교육과 영재 교육, 엘리트 교육 이것은 정말 개념의 혼동이 있으면 정책 수립에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여쭤봤던 것이고요. 엘리트 교육은 종래에 우리가 성적 상위권 아이들한테 대해서 하는 그런 일종의 그 특권 교육입니다. 자사고, 국제고 뭐 이와 같은 그 성적 상위권 아이들을 모아서 대상으로 하는 명문고 뭐 이런 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엘리트 교육이라 그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또 역시 예선 치르면서 후보님께서 성적 우수자 학생들은 모아서 경쟁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후보님의 생각을 담은 말씀이셨죠? 그 현실적으로 어느 학교나 어느 배움터에는 교육의 효율성을 따질 때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후보님 말씀하실 때 엘리트 문제를 가지고 그 엘리트를 구분하는데요. 사회학적인 개념이 엘리트와 대중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라는 말 가지고 너무 그쪽에 빠져버려 가지고 그 상위 그룹의 특정한 사람들을 교육시킨다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일반 대중이나 또 다른 측면의 교육을 소홀히 생각이 드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균형된 사고, 잘하는 학생도 존중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학생도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네, 생각을 충분히 가져야지 시간을 엘리트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얘기하다 드린 것 보면 같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제 후보님께서는 어쨌든 예. 성적 상위 우수자들은 한 학교에 모아서 기르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엘리트 교육관이고 특권 교육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사고니 국제고니 하는 그런 명문 학교들은 그 학생들이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뭐 길러주지도 못하고 이른바 그 용벌이 효과는 그 중에서도 그 최상위권 아이들에게만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것이 이미 교육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학하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도 불리하고 유익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 특권교육, 엘리트 교육 명문고는 점차 퇴조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개념을 뭐 무슨 퀴즈 내듯이 지금 여쭌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교육에 정책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는 집행하는 지방교육 교육청의 수장인 교육감에게는 개념의 혼동이 있으면 정책에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북에서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명문고라든지 또 뭐 자사고 존치 이유라든지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관들이 다 바탕에 깔려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보님께서는 그런 개념 규정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탁월성 교육 또 뭐 성적 상위자들 모아놓고 해야 또 요리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정말 준비가 덜 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충북교육을 이끌려고 할 때 이거는 정말 모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혼란시키고 또 그렇게 좀 위태롭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뭐 시간이 넘어가면 제가 제 발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김 후보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좋은 평가를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토론하시다 보니까 제가 실망을 많이 합니다. 엘리트 교육이 나쁘다는 이념적 편향에 빠져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하시는데요. 네, 시간이 예, 제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예. 지금부터 우리 윤건영 후보님께 주도권 토론 10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학생활동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제가 재수를 했습니다. 서울에 가서 종합반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걱정이 돼서 몰래 형님하고 같이 서소문 쪽에 냉천동 쪽에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종합반에 첫날 들어가는 날 기분 이상한 하늘을 딱 보니까 그 학원에 큰 프래카드가 붙여 있는데 윤건영 수석 합격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이 학원을 다니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겠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그 학원에서 다른 학원으로 전학 가기 위해서 편입점을 봐서 그 다음 달에 편입점으로 다른 학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강자가 강자끼리 모인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할 때는 그런 수준에서 수준에 맞게 높은 수준에 맞게 공부를 해가지고 더 큰 효과가 나고 또 준비가 안 되고 아직 기초 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그 수준에 맞게 또 차별해야 되는 그러면 그 차이를 존중하고 그 수준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많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그것에 대한 부정하고 평준화하고 하향 평준화는 이념 편향적인 분이 교육권을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저는 질문을 좀 생각합니다. 주시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2009년 대입 후 서울대 및 의학계열 합격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현장에 있는 그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도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런 합격률이 증가한 것은 충북만이 아니고 국가가 지역 균형 발전, 정부의 지역 교육 살리기 위한 지역 인재 전형, 뭐 농어촌 전형 이런 것을 해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문이 넓혀지고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충북만이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려면 2배, 3배 더 들어갔어야 되는 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얘기하기 전에 진학자 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입학 정원이 똑같다고 후보님도 알고 계시죠? 입학 정원이 똑같은데 어떻게 충북 아이들이 이렇게 거의 2배 또는 6배 이렇게 많아지겠습니까? 이것은 충북의 학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신장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는 최근에 의대의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시 비율이 유독 충북만 들어드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왜 우리 충북은 수시에 비중을 두고 정시를 소홀히 하는지 70여 명의 학생 대입 서울 합격자 중에 혹시 정시로 몇 명 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 거의 아마 수시로 많이 갔을 테고요. 후보님 보세요. 지금 우리 대입 수험생이 한 50만 됩니다. 그 중에 13만 명이 재수생입니다. 이 재수생들이 거의
재수 삼수를 해서 정시 경쟁을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고요.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우리는 예. 지금 그 정시 경쟁을 하는 학생들이 충북 아이들 1,500명 중에 겨우 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 1,500명 되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주소 토론이니까요. 네. 그 많은 학생 중에 우리 충북에서 정시로 간 학생은 5명 내지 6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정보를 지난번에 14명의 학생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중학교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하듯이 좀 후보님이 그동안 현장에서 8년 동안 교육감 하시면서 갔던 그 정보 중에 공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를 네. 해서 그 그래서 공개는 좋겠고요. 뭐 어렵지 하나 더 않고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타 시도로 유출된 자사고 등록생이 줄어드는 이유를 줄어들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타 시도로 나간 학생들의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시도 나가면 그 타시도 명문고에 나가면 대입 진학에 무슨 사다리를 만들까 착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유리하지 않고 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불리하다 얘기를 해서 지금 대입 전형 방식 자체가 그렇게 네. 상위권자 아이들이 모이는 예. 학교가 죄송합니다. 내신도 뭐 여러 가지로 다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제 후보님 예. 제 말씀 죄송합니다. 우리 대학 우리 충북의 최고의 그 성적이 좋은 학교가 전국의 순위에 80위라는 건 아시죠? 사실은 지금 그 학생들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최근에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 특목고를 없앤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우리 충북의 학생들이 기청력이 떨어져서 응시를 해도 그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선언적할 것이 아니라 제 얘기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현장에서 그 문제를 생각하고 현실을 분석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몇 명 있었는데 몇 명 그렇게 올라갔다. 이런 주장 맞고 될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다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한 좀 지금 의견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려도 제가 될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아십니까? 그 자료가 예. 내일 멀리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무슨 자료가 자료인가요? 뭐냐면요. 2014년에 충북 학생 고통지표라고 하면서 고통을 줄이겠다고 하셨을 때 전국 수능시험 1, 2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11위, 뭐 15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세요. 제가 최근에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에 나온 자료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리 가형액을 살펴보면 8년 전에는 충북의 1등급 비율이 2.9%였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0.8%입니다. 이게 다시 설명하면 수학 영역의 충북 학생이 100명 중 1등급이 8년 전에는 3명이었었는데 지금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2등급은 더합니다. 전국 평균이 5.3%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전국 평균은 6.7%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충북은 2.6%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객관적으로 국가기관이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학력 평가에 대한 기준을 해서 제시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다른 사유로 충북의 학력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 참 정말로 걱정이 되고요. 제가 그런 말씀드려도 면에서 되겠습니까? 30초 답변해 보시죠. 지금 후보님께서는 예. 8년 전에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예. 8년 전에 수시와 정시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때야말로 정시 비율이 아주 높았던 때였고요. 수능의 비중이 높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수능의 비중이 점점 줄어서 지금은 수시 비율도 늘고 수능 비중은 줄어서 수능 전형이 이제는 정시 전형조차도 내신 전형을 늘리려고 하는 추세 아니에요. 예, 그러다 좋습니다. 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수능의 예. 비중이 점점 줄어서 지금- 수능을 중시하지 않는 예. 거예요. 참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명문대학은 수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수시 합격하고 난 이후에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최저학력 기준이 도달하지 않으면 수시 합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충북에서 많은 대학생들 대입 합격이 늘어나는 것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최저학력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충북교총에서 학력자에 대한 기재회견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학교 현장을 정말 모르고 8년 동안 교육감을 하시면서 현장에 대한 그 대화가 부족했는지 이렇게 지금 충북의 학교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고 세계적인 교육으로 발돋움한다는 말씀하시니 얼마나 현장의 선생님들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학력의 결과를 숨기고 원만한 것만 확대 해석하는 김 부모님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충북교육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미래교육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실 있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활동입니다. 수치와 통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학부모님과 교육 현장에서는 학력자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고 계십니다. 글을 읽어도 뜻을 못 읽어내고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 힘들어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저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눈가림은 이제 멈춰야 할 시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20분 사실 주도권 토론 시간이 언제 지나갔나 싶습니다. 일단 토론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자질 검증과 관련된 주도권 토론에 앞서서 잠시 쉬어가는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자질 검증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교육 현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두 분의 해안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윤건영 후보님의 답변부터 듣겠고 시간은 1분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2016년에 이세들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우리나라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의 단계의 교육에서 지혜의 단계의 교육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넘쳐난 지식 속에서 지혜롭게 지식을 사용하고 비판하며 모두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가교육과정도 역량 중심, 역량 함양 교육과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북교육은 이제까지 충북교육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서입니다. 저는 이 독서를 생활하고 독서를 통해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또 자신을 좋아하는 것,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타갈성 교육으로 충북의 4차 산업혁명 교육을 대비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병우 후보님 차례고 역시 1분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교육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교육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이 3일에 2배로 느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지식을 암기하고 머릿속에 저금하는 식의 공부는 하루빨리 탈피해야 되고요. 탐구하는 공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마일리지 저축하기 같은 그런 학력의 구시대적인 학력의 개념도 협동력, 소통력, 창의력, 비판력 같은 미래 핵심 역량으로 바뀌어야 하고요. 교사의 역할도 지식을 가르치는 티처에서 안내자, 길잡이 역할의 코치요, 멘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은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의 노예가 아닌 해답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서당식 교육을 탈피하고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후보자 자질 검증 시간인데요.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은 여느 선거 후보 토론에 비해서 서로 두 분 후보님께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품격 있게 대화해 주시고 또 상대 후보를 존중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도 각각 10분씩 주도권을 갖게 되고 측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윤건영 후보님 먼저 10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2016년 3월 2일 교육대학 총장에 취임해서 임무를 시작하면서 2세들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속에서 세계 인류가 경악하는 경험을 하고 난 뒤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에 화두를 던졌던 그 시대에 제가 한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한 3, 4개월 동안 책을 몇 권 읽고 뭔가 아는가 싶어서 지역에 있는 언론 신문에 투고를 하는데 6번 쓰겠다고 예고를 해놓고 3번을 쓰고 난 뒤에 절필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3번, 나머지 3번을 쓰지, 3번은 못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분야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이 스피드, 이 변하는 속도나 깊이나 범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내용 가지고는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쓴 글이 그 이후에 또 다른 글을 읽으면서 부정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에 나가려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다른 새로운 신인류가 등장하는 것이 지금의 흐름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이 그러한 흐름 속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면 우리 미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 과제를 고민해 보겠고요. 자, 먼저 사실은 뭐 이미 도덕적 검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좀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다른 단체장과는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브로그에 발표된 5대 공약 중에 보니까 원칙과 공정의 시대가 주인공인 충북교육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8년 동안 후보님은 원칙과 공정을 지키셨습니까? 예, 뭐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뭐 좀 불편하셔도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좀 거론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지난번에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 나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충북교육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사상 초유로 이틀 동안 압수수색을 당하는 현장의 선생님들 묵묵기재까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헌신했던 그런 선생님들의 깊은 상처를 주셨는데 아직도 그런 면에서 후보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판결 나오고 난 뒤에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이 관련된 부분이 뭐가 드러나 있다는 거죠? 압수수색했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은 고발 들어가고 고소 들어가면 누명 벗기기 위해서도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충북교육청에 역대 교육감님들 재임 시에 압수수색 수탁이 있었습니다. 수탁에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크게 연루된 것이 없어서 누명을 벗게 됐던 거죠. 저는 적어도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적어도 그럴 때 안타깝다는 발언 정도는 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국정조사 때 후보님 답변에 어떻게 하셨냐면 공무원은 연루된 적이 없고 캠프 관계자는 관계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부정하십니다만 최근에 한 분이 마지막 1차 판결문에 보면 징역 1년 이상 처벌을 받게 됐고요. 그 판결문에 보면 분명히 사실이 공무원 연계되어 있고 캠프에 깊게 관여해서 큰 공헌한 그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1차 구속 영장 신청, 2차 신청인데 지금 그것이 부결된 상태가 돼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관여가 됐고 그런 무슨 분들에 관여가 의해서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그래서 관여가 됐다는 겁니까? 그 판결문을 다음에 그럼 한번 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제주도 해수욕장의 그 수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최근에 여러 그 데이터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제주 수련원 이용 실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다 정리된 내용이고요. 예. 그 수련 시설 안에 강사용 임시 객실이 더러더러 이제
뭐 출장 가거나 했을 경우에 이제 호텔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쓰고 그랬다가 사실은 그것을 사용료를 반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뭐 자체 도교육 감사실에서 주의 처분을 받으시고 사용료를 환불하신 적이 있죠. 네. 뭐 그때, 그것이 뭐 그때는요. 예. 제가 휴가를 내고 가서 공무를 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호텔에 들지 않고 그 강사용 임시 객실을 썼던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저도 그냥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전에 그걸 몰랐었는데 하여튼 후보님의 그 입장을 저도 같이 존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교장 공모제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뭐 여기저기 자료를 보니까 비무자격 자격 그 교사가 교장이 되는 사례가 16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16명인지는 확인을 혹시 하셨습니까? 무자격 교사가 뭐죠? 무자격 교장, 무자격자가 교장으로 임명된 사례예요. 무자격 교장이라는 건 없고요. 예. 응모 자격을 다 갖춘 뭐 교육 경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예. 그 교육 주체들이 선정을 하면 예. 나중에 3차 심사까지 이제 끝나면 연수를 해서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 자격증을 나중에 뗐다는 것을 무자격으로 하기로 말하면 모든 사립학교 교장들은 다 무자격 교장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16명 중에 전원이 다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것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16명 중에도 예. 교총 회원도 있고요. 아, 예, 그렇죠. 그분은 아마 교총과 전교를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분명한 건 그렇다면 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교조 들지 예. 않은 사람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또 다른 데이터는 또 14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 그래도 그게 500명 중에 1년에 한두 명입니다. 제 임기 8년 중에 10몇 명입니다. 임기 8년 중에 몇 후보님. 명이에요. 충북의 학생 수가 18만 3천 명입니다. 교직자가 2만 7천 명입니다. 그중에 교사가 1만 7천 명입니다. 그중에 전문직이 교장 선생님 몇 분인지 아십니까? 그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단 한 명이라도, 단 두 명이라도 그런 결과가 났을 때 있는 제도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있는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에겐 큰 충격과 상처가 된다는 걸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있는 제도를 예. 선용해서 제도를 선용한 거 인재풀을 맞죠? 넓힌 거죠. 예, 하나 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규정을 지키셨다고 그러는데 전문직을 뽑으실 때 채용하는 기준 가지고 뽑아놓고 실제 임명은 다른 분들이 임명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전문직이 대체로 7년인데 7년 동안에 당연히 업무를 뭐 한 업무만 볼 수 없어서 다 이렇게 돌려서 하게 돼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걸 먼저 영재 뭘 하느냐 하는 게. 영재형으로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실제는 인사권을 보낸 적도 있고요.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재형으로 뽑았으면 그 전문적인 그 영역에서 한 5년 정도 충분히 그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서 그 전문가, 그 장학 연구사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전문적인 영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 사례라고 생각이 들는데 부문에 따라서 충북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아서 부문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익힌 뒤에 그 전문 영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래서 영재형으로 뽑아가지고 그 인사과에 가서 경험을 많이 하면 영재 교육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 원칙과 공정의 시대가 주인공인 충북교육은 지난 8년 동안의 모습으로 얼마나 많은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반성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도덕성 및 비리에 관한 논란이 교육에 불신을 주었고 이는 어떠한 정책도 믿지 못하고 건실한 의견과 소통을 잃어버린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왔습니다. 후보님은 옥벗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중국 도민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더 좀 귀담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윤건영은 교육자의 도덕성과 신뢰 속에서 교육정책을 펼쳐나가는 깨끗한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고 수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이제까지 묵묵히 학교 현장에서 지키면서 온갖 학생들과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을 지키면서 현장에 학교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을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김병호 후보님 하실 말씀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10분 드릴 테니까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예. 이번 주도권 토론은 후보 검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후보님의 그 정체성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뭐 후보님께서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 총장이셨으니까 교사 임용고사에 나오는 뭐 상식적인 문제 뭐 좀 한 가지 좀 거론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흔히들 교육의 기능은 네 가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문화 전승, 인격 형성, 사회화, 가치 창조. 문화 전승, 인격 형성, 사회화, 가치 창조.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보수적 기능과 진보적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게 보수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제가 여러 그 토론장에서 보수 진보를 구분하는 논쟁 때문에 어떤 기자님과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는데요. 보수 진보라는 단어는 이념적인 시각에서 보는 보수 진보가 다르고요. 사회과학적인 시각에서 보는 진보가 다르고 정착에서 말하는 교육 진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이 어떤 시각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나 사회학에서는 보수 진보를 좌우로 가리죠. 그런데 교육은 좌우로 가릴 수가 없고요. 앞뒤로 가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뭐 말씀 안 하시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엔 구분을 하지 않고 뭐 말씀하시는데 그래 문화를 전승하는 것과 사회화가 기존에 있는 가치나 전통을 존중하는 거라고 보고요. 인격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인간다움이나 네. 인간 누릴 것 당연히 유지해야 되지만 네. 그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는 인격 형성은 상당히 창조적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예의 범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치 창조야말로 이것은 뭐 상당히 세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것을 대비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진보적 기능이죠.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어느 건 놓고 어느 건도 확실히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문화 예. 전승 쪽에서도 보수적이 있고 진보적이 있는 것이지 문화 전승이 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이거는 기계적이고 시대적 흐름에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이제 대체로 이제 저로서는 그 네 가지 중에 문화 전승과 인격 형성의 절반 1.5 정도의 기능은 보수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인격 형성 중에서도 이제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인 충효예를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인격 형성 중에서도 지난번 토론에도 얘기했지만 핵심 역량이 전부 인성 요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보적인 것이고요. 사회화를 아까 이제 보수적 기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또는 역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회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적 이제 사회 요구에 맞춰가는 부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가지 기능 중에 진보 보수적 기능을 나누려면 앞뒤로 나눌 수 있고 공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고지신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은 정말 이 앞뒤에 구분은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 하면 이제 후보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교육은 뭐 보수 진보를 다 아울러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지금 이 선거 시기에 이른바 보수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예선 뭐 법에 없는 예선전을 치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수라고 두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은 교육의 기능 중에 반쪽만 챙기는 반쪽짜리 후보 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반쪽짜리 아이들로 기르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정체성이 대단히 의심스럽기도 하고, 아니 아무리 이 선거 시기지만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편가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교육가족들을 이끌고 아이들을 기르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우선 저는 참 깜짝 놀랐는데 이 교육의 기능 네 가지를 가지고 보수 진보를 구분하는 것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니 후보님께서 보수 진보를 가지고 이번에 그 단일화한 것을 또 그 뭐 중도 보수 쪽에 놓고 그러면 당신은 그 교육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반을 다지지만 나가는 방향은 발전하고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적인 것이다. 그래서 보수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진보의 방향으로 나아야 될 것이다. 이제 절충을 얘기했는데 네, 시간은 그 선거 드렸고요. 중에서 저보고 그러면 너는 보수냐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거 공약적인 면에서 이 진보 보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 사람이 2번 교육감을 하신 분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나 그동안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 도전한 세 사람이 오히려 단일화를 돼야 네, 가장 먼저 일치된 것은 됐습니다. 이제 확인이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이제 후보님께서는 교육학적인 진보 개념하고 선거공학적인 개념 다른데 네, 예, 그러니까 후보님께서는 바른 개념 더 주시죠. 그런 그 이념적 무슨 공동체라서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고, 이 정략적 단일화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실토를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정략적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승부에 집착해서 승부에 유리한 구도 만들기로 단일화를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그럼 답변을 이게 좀 드려볼까요? 단일화는 예, 단일화는 이념적 단일화이거나 이익을 같이 하는 이 공동체 간의 단일화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선거에서 승부만을 집착한 구도 만들기의 단일화는 정략적 단일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그 단일화는 후보님이 지시하신 그런 의미의 이념적인 것도 원하지 않고요. 손익깎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충북교육이 이루어진 이것, 민주국가에서 그렇게 독재하는 것이 비판하고 민주화 얘기하는 분들이 8년 정도 했고 4년하고 8년 하면서 나름대로의 충북형 교육문을 개발해가지고 정립시키고 행복시각학교 일본화 시키겠다 하더니 네, 30초를 그것도 안 된 드렸습니다.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셔도 이것은 예. 정략적 단일화라는 실토의 하나 다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적어도 우리 세 합니다. 사람은 현 중국의 교육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겠고 김병우 교육 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일치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충북 교육의 발전의 대의다. 네, 충분히 이것은 합의된 겁니다. 이게 충분히 정략적이라는 시간을 말씀은 드렸습니다. 너무 현장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제 후보님 뭐 직접 연루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는 지지선언 과정에서 명의도용 파문이 있었고요. 그 안에 현직 교사들 또 교직원들이 들어 있어서 정말 그 당사자들이 이름이 도용당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히 곤혹스러워하고, 이것이 이제 그 당사자들에게 불편을 넘어 어떤 불이익을 줄지 모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또 엊그제는 선거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현직 교사 단체인 교총이 또 특히 후보님께서 회장이었던 단체에서 선거 개입으로 의심되는 대단히 위험한 30초 답변 기회를 주시죠. 네,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했었습니다. 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지지선언이라든지 선거 개입은 처벌 대상입니다. 선관위에서 조사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이 다칠까 염려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예. 후보님의 입장이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2선하고 3선 도전한 교육감이라면 그런 일과 저런 질문 안 합니다. 분명히 그 내용 속엔 저는 한 명도 제가 지지선언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요. 그 관련된 내용에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위해서 고생했던 그분들의 취지나 그분들의 의도가 참 고맙고 안타까워서 제가 사과를 한 것이죠. 지금 후보님은 교육청이 이틀이나 압수수색 당하고 있는데도 마지막에 결과가 나와서 사과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예. 만약에 다른 단체가 예. 후보님에 대해서 똑같은 형태로 비판하거나 공격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공격이 정당하면 인정해야지요. 그 인정하지 못하고 어거지면 안 되죠. 예. 네, 지금 주도권 토론 정해진 예정된 시간이 사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라면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두 분 후보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분씩 이 네. 주도권 토론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면 네네. 네, 김병호 후보님께 1분, 윤건영 후보님께도 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현 후보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문제 지적에 타당 또는 타당하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감한 선거 시기에 선거 중립이 아주 책무인 공직자가 공무원이 그거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위법이고 불법입니다. 그 문제를 다른 단체가 윤 후보님을 만약에 타당한 근거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용인하시겠는지 여쭤봤는데 이 공무원들의 엄격한 자기관리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저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히 위험하고 불안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캠프 주변에서 지금 이런 그 불상사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도 좀 시간을 주시죠. 네, 그러면 윤건영 후보님도 전 1분 참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하면서 제가 토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한 것이 있다든지 서운하시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참 오늘 많은 걸 배웁니다. 역시 지금 4번째 도전하시는 것이죠. 한 번 실패하시고 2번 하시고 4번째 도전하셔서 노련하시고 저희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 초심자 입장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단체가 충북의 17,000명의 선생님들 중에 수천 명이 등록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처벌받으면 충북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왜 그런 발언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이미 사퇴하시고 후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상당히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추가 발언 시간까지 다 쓰셨고요. 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충북교육감 후보자 토론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1분씩 마무리 말씀하시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 인사는 윤건영 후보님 먼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며칠 전 저는 두 분의 예비후보와 토론과 협의를 통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이는 정치화되고 편향된 교육을 끝내고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고 충북교육감 교체의 사명입니다. 추락하고 있는 8년간의 충북교육의 현실을 보십시오. 특정 단체만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인사, 최하위의 학력, 지자체와의 마찰, 납품 비리 그리고 재판으로 인한 업무상의 공백 등으로 무리를 일으켰으나 잘못한 것은 없다? 코로나 탓이다? 내가 아니면 교육은 퇴보한다? 는 오만함이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교조 교육감의 잃어버린 8년, 또 4년을 맡기시겠습니까? 충북에 떨어진 학력과 도덕성, 윤건영이 바로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병호 후보님의 끝인사 듣겠습니다. 예, 지금 충북교육은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김병호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법에도 없는 예선전을 치르고 올라온 후보는 공들여 닦아놓은 충북교육의 성과를 부정하고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시험 지옥에 빠뜨리려 하고 말은 미래를 말하지만 낡은 교육관에 사로잡혀서 충북교육을 후퇴시키려 합니다. 저 김병호를 통해 오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충북교육감 후보 김병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교육의 세계로 미래로 가는 비전을 함께 꿈꾸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저희 CJB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낮 2시에는 충청북도 지사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저녁 6시 50분에는 단양군수 후보자 법정 토론회를 방송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오늘 저녁이면 참 좋겠습니다. CJB는 언제나 도민 여러분과 공감하고 동행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